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에 최종 합격하신 우리 토마토님 모시고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토마토님. 반갑습니다, 보은남님. 네. 일단은 먼저 우리 공개 가능한 선에서 어디 회사랑 그다음에 직무 이런 거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전 회사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일반 보상 쪽을 근무를 했어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재물도 해보고 배상 책임도 해보고 일종 쪽 위주로 좀 했었는데 네. 이번에 좀 좋은 기회로 또 광화문의 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토마토님이 사실 첫 직장도 저랑 함께 했었죠? 그렇죠. 네. 그때 몇 년도였죠? 2020년, 21년 그때였죠. 코로나 때네.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멘토님이랑 네. 이제 보은남님이랑 네. 이제 마스크 쓰고 수업을 했죠. 그쵸.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은 이게 회사를 좀 지금 사실 뭐 면접 보러 가면은 제 인터뷰에도 있지만 오늘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진짜 많은 회사들은 절반 가까이가 중고 신입이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 토마토님도 회사를 잘 다니시는데 또 이직을 이렇게 좀 하셨어요. 보험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저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근무지가 직무가 완전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네, 직무에 대한 전환을 하면서 좀 더 보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업무도 좀 해보고 싶고 기회와 깊이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고 신입으로서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이제 생 신입하고 준비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어떤 어려운 점은 또 없었나요? 힘든 점이나? 정말 많았죠. 어떤 게 있었죠?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위주로 보면 일단 면접장에서 좀 심했죠, 그런 게. 면접장에서 보면은 저도 생신입을 이제 멘토님이랑 3년 전, 4년 전 했을 때의 면접장과 지금 이제 중고 신입으로 면접장은 확실히 다른 게 좀 되게 강도 높은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업무했던 것들이나 업무에서 뭐 어려웠던 거 하면서 또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 보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혹은 또 그 보종에 대해서 고객이 너한테 그거를 물어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또 너의만의 가치관 생각이 있냐, 그런 거를 했었죠. 되게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물어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준비하는데 뭐 눈치가 보인다든지 막 정신 없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많이 정신이 없었죠. 사실 본연의 업무도 이렇게 저도 이제 모든 일에 좀 최선을 다하자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본연의 업무도 이렇게 배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내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하고 또한 또 이직 준비도 열심히 멘토님에다 수업 자료 토대로 이제 출퇴근길에 좀 보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뭐 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중고 신입이시긴 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계 선배님이거든요. 보험사로 요즘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신입으로 준비한다 그랬을 때 물론 직무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이제 영업관리 또는 보상, 뭐 언더 요 정도 일반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뭘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이 영상을 결론적으로 제가 딱 말씀하시면 그냥 보은남을 만나시면 됩니다. 이게 전혀 준비한 게 아닌데. 광고성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요즘 이 보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손해사정사 자격증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심사역 자격증도 많고 그거 따면 좋긴 하지만은 확실히 그거를 자기가 땄다고 해서 이거를 면접장까지 풀어내는 건 또 다른 얘기고. 저도 생신입으로도 보은남님과 준비했었고 이제 멘토님이랑 준비했었고 이번에 중고 신입으로도 한번 해봤는데 이직 경력직도 한번 해봤는데 멘토님이랑 이거를 제가 업무를 해봤다고 그래서 면접관들한테 너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거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는 거는 뭐 학점 관리, 뭐 봉사활동, 대외활동, 대내활동, 뭐 자격증 이런 거는 현실에서 충실히 하시고 결국 면접이잖아요. 면접장에서 그렇죠. 최종 면접, 임원 면접, 1차 면접 이런 거 다 할 때 그걸 보은나 멘토님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커요. 그런 걸 안 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컸죠. 너무 준비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네. 이제 인터뷰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 오늘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토마토님께서 인터뷰한다고 하셨으면은 질문이라도 주시지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맞아요. 네.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 진심으로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예, 뭐 거부감 있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또 이제 면접 준비를 한다 그랬을 때 면접 준비가 사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이 저랑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만약에 그럼 서류 통과하고 나서 서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창 시절 또는 이제 뭐 중고 신입이라면 다니면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서류가 됐어. 근데 이제 면접에 또 안 되면 결국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운동은 뭐 해서 막 이렇게 하면 뭐라도 남는데 이런 거는 남는 게 없어요. 안 되면 끝이야. 좋아요. 그러면 혼자 한다는 전제하 면접 준비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면은 그래도 좋을까요? 큰 방향성 틀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어찌됐건 학교 본인이 이제 졸업학은 혹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듣는 게 최고예요. 이제 뭐 물론 뭐 자기소개서 뭐 자격증 이런 거는 본인의 역량으로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업계 선배를 만나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직무에 대한 선배, 뭐 보상이면 보상 선배, 영업관리 선배, 뭐 언더라이팅 선배,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들고 또 이제 서핑을 해가지고 다트나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그 회사 이제 사업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쪽이면 장기, 뭐 상품 뭐 일반 쪽이면 일반에서 이 산업이 어떤 주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서핑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평소에 뭐 연관하고 보상 쪽은 많이 했는데 일반이시잖아요. 일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는 일반 보험 좀 하고 싶은, 물론 일반도 되게 다양합니다. 지원성도 있고 영업도 있고요, 언더도 있어요. 물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지 우리 일반 쪽에서만 지금 근무를 3, 4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이게 정답이 없는 영역을 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장기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좀 빗대어 표현하면은 거기는 이제 약관에 뭐 위자료, 뭐 급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해외 자료들을 많이 토대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보험사나 뭐 영국 보험사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이거를 담당자들이 해석을 해서 받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그쵸. 영어 필수인데요. 영어 필수인데 거의. 이제 뭐 단순히 토익 뭐 몇 점 이상의 필수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이거를 해석해서 외국 담당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단순하게 우리가 손사 공부, 언더 공부 이런 한마디로 이제 정해진 교과목이 있고 그 공부해서 암기하고 문제 풀면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역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뭐 논문이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해가지고 어찌됐건 찾아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매우 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멘토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토마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역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의 실제 살아있는 내용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이 역량이 중요하고요. 이거에 관련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제 경험과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아까 업계 선배님을 만나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서류 전형이 있고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인적성도 있고 면접도 한 번, 두 번 있어요. 예전에 뭐 신입도 포함해서 면접 전형도 물론 1차, 2차가 또 나눠져 있잖아요. 어떠한 영역이 좀 가장 힘들었습니까? 서류, 인적성, 면접 다 해서. 아무래도 임원 면접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이? 이제 이 멘토님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임원 면접은 정말 뭐 직무를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뜬구름 같은 질문도 나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순간에 순발력 있게 답을 잘 해내는 분들이 최종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면접.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학습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많죠. 네, 맞아요. 약간 대중 없잖아요. 맞아요. 면접장마다 다르지만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면접자 입장에서. 그쵸. 면접 끝났는데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 끝나면 아니 이게 면접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입니다. 네, 맞아요. 면접이고 그거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면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해했다, 네. 어려웠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류, 그러니까 자소서 포함해서 서류, 시험은 당연한 거고 1차 면접까지는 어느 정도 왕도가 있어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2차 면접만큼은 사실 저도 서류, 인적성 1차 면접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가 굉장히 찾기가 쉽지가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랑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이제 중고 신입 이번에 준비하실 때 또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또 연락 오셔가지고 저를 함께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있는데 네네. 이게 중고신이 일을 해봤다 하더라도 네. 이 또 표현해내는 면접장에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를 표현해내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표현력은 또 3, 4년 전에 그 고은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있기에 그 고은나님이 전달해준 그런 전달력을 좀 다시 한번 흡수해보고자 네. 이렇게 고은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회사 막 끝나고 퇴근하고 수업 받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또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와가지고 네. 너무나 또 기쁘고 사실 저도 제가 면접을 보는 거 아니지만 저도 이제 동화돼가지고 안 되면은 저도 이제 또 스트레스 받고 되면 너무나 기쁘고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저도. 근데 또 합격을 하셔서 또 좋은 소식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지금 중고 신입으로서 새로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그 회사에서도 기존 회사에서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셔가지고 네. 빨리 허리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몇 달 있으면 또 하반기가 시작이 돼요. 좀 해주고 싶은 말씀 또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큰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그런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은 업계 선배로서 되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포함해서 이제 취업 준비 혹은 중고 신입 혹은 뭐 경영직 이직 이런 분들 이직 뭐 구직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그들을 유지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루하루 뭐 서류 전형이 언제 되고 발표가 언제 되고 면접은 또 언제 되고 그게 다 정말 그 마음은 잘 알지만은 근데 이미 회사에서는 다 프로세스가 정해진 날짜가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은남님 같은 멘토님이나 혹은 이제 주변 지인의 대학 선배들이나 혹은 같이 준비하는 이제 취업 준비생 같은 동기들끼리 서로 이게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나가서 거기서 좀 더 기분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일에나 평소에는 이제 본인만의 뭐 인정성 공부나 뭐 논술 공부, 뭐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그런 공부는 물론 하겠지만은 이 기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면접장 안에서를 결국 자기를 풀어내는 과정인데 거기서 달달 외운 티를 내면은 결국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면접에나 결국 최종 합격해서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결국 평소에 좀 말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모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확실히 우리 토마토님이 업무 경력도 있고 또 중고 신입인데 타산업에서 오신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또 보험사로 가신 거라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게 신입 같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동일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토마토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이 급한 건 그냥 나 혼자 급한 거지 회사가 그걸 알아주진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조급하고 이런 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물론 평소 우리 어떤 일과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열심히 또 하고 네. 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밸런스 있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셔가지고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셔가지고
또 한 번 나중에 편하게 한번 얼굴 뵐 수 있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